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12월 이제 첫째 주입니다. 12월 4일 토요일 좀 예상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마사이가 오늘 지금 9시 발표가 오늘 금요일이죠. 예, 오늘 12월 3일 금요일인데 9시 발표가 경주로가 20%입니다. 분량 20% 주로입니다. 수요일날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많이 왔고, 그 다음에,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영하로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기온은. 근데 이제 주말에 영하 이제 2도, 3도까지 떨어진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지난 그러니까, 이 11월 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요때쯤 돼서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11월 말쯤에 비가 오고 나서 기온이 떨어지면, 고배당이 조금 속출했던, 매년 그렇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이번 주도 좀 그런 양상이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제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물기가 지금 습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겁니다. 아예 기온이 뚝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들 그 염화칼슘이나 이제 소금이죠. 예, 소금을 좀 뿌리고 나면 입자가 더 굵어진다 그랬죠. 굵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취임마가 조금 더 유리할 겁니다. 또는 취임마라기보다는 좀 힘 있는 말들, 이런 마필. 그러니까 하여튼간 뒷심을 좀 갖고 있는 마필들이, 즉 다시 말하면 취임마 쪽에서 조금 입상률이 높기 때문에 배당이 좀 나아질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국 경마는 선행마 노름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선행마들을 위주로 예상가나 예상지들이 예상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배팅이 많이 쏠리기 때문에 인기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쏠리게 되면 이제 취임마가 입상을 했을 때는 이제 배당이 좀 나와주는데, 오늘 예상은 좀 그런 쪽으로 제가 좀 가닥을 잡았습니다. 물론 이제 무턱대고 아무 명분 없이 그러는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또 이제 이현종 기수가 다시 이제 말을 탑니다. 이현종 기수는 지금 제가 처음에 너무 오래 끌면 여러분들 지루하시니까 이제 가면서 이현종 기수가 타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이현종 기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지난주 보면 토요일은 조금 그나마 쉬웠죠. 그나마 이제 쉬웠는데 축 선정이 잘못되고 그래서 적중은 많이 못 지켰습니다만은, 반대로 일요일은 상당히 제가 어렵다고 이미 이제 예상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 분석하기 전에 방송을 통해서 일요일은 좀 어렵습니다라고, 정말 힘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우면은 누구나 똑같은 예상가들이 다 어려운데 저라고 특별히 다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번 주는 반대예요. 일요일이 조금 더 그나마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과 비교했을 때 편성을 보면 토요일이 조금 더 어렵고 일요일이 그나마 쉬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러면 일요일날 적중하겠지, 그게 아니고 편성의 어떤 난이도를 보면 이 토요일이 조금 더 어렵고 일요일이 조금은 그나마 이제 쉬운 경주들이 한두 개 보인다, 이런 뜻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편성을 보면 10경주씩 토요일 일요일 각 10경주씩인데 토요일날 분할이 됐어요. 분할이 된 건 육군 분할은 그나마 인정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 한 경주가 혼합 4군인가요? 4마리가 출전 등록을 했다가 깨지면서
5군 26마리인가요? 그 경주를 분할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경주들 보면 조금 난해해요. 예, 그런 경주들이 조금 난해하기 때문에 토요일자 이제 7경주, 8경주가 분할이 됐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상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예, 먼저 12월 4일 토요일 첫 경주입니다. 2살짜리 이제 마령 경주인데, 조금 예, 첫 경주부터 이제 이현종 기수가 나옵니다. 6번 희망 챔프인데, 지난번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조금 서둘러 나왔죠. 예, 서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도 이제 스스로 끌고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문세영 기수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 본인은 싫어하겠지만 약간 말이 그냥 물고 나오는 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제어를 해줬으면 하는데 그걸 못했던 것 같은데 뭐 본인은 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 그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나스에서 조금 걸음이 무뎌졌어요. 14초 5라는 거의 이제 걸어오다시피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기록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기록이죠. 16초 대 건조 5%에서. 그런데 오늘은 이현정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이 51조 마필인데 아주 이현정 기수를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인사 말씀에서 이현정 기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수는 제가 그 뭐 레벨을 따지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냐면 문세영 기수가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뭐 최고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고 레벨의 기수들이 있죠. 비슷한 그런 레벨의 기술이 있는데 비교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외국 기수들은 빼고 장추열 기수와 문세영 기수 이렇게 보면 이 두 기수들은 일단 조교를 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자기가 조교를 한 대로 전개를 펼칩니다. 이현정 기수는 거의 그 급이라고 보면 돼요. 경력은 캐리어는 조금 그 기수들보다 좀 짧지만 정말 조교하는 걸 보면은 캐리어에 비해서 거의 이 두 기수 못지않은 그런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자세가 나쁜 마필들을 끌고 올라오는 거 보면 알고 이 마필이 뭐가 단점이라는 걸 알고 뭐가 장점이라는 걸 알고 전개를 한다거나 그 마필의 어떤 그런 명령을 전달해주는 그런 기승술을 펼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제가 내내 지금 이현종 기수를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 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단점들을 분명히 자기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조교를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 자체만 놓고 보면 470kg, 80kg대의 체형인데 상당히 좋습니다. 아직 어려서 이 파워감, 신장력 이런 것들은 조금 덜 나오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하게 해낼 수 있는 이현정 기수의 기승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희망 챔프 좀 여러분들 눈여겨 보시고요. 다른 마필들이 그렇게 큰 어떤 그 잠재력 측면에서 보면 갖고 있질 않아요. 보여준 게 없어요. 일단 2번 천은총이나 이 8번 스카이팡팡이 두 마필이 한진 마방입니다. 마방인데 이 두 마필도 다 좋습니다. 근데 이 6번 희망 챔프하고 비교를 하면 2% 부족해요. 특히 이제 2번 천은총 같은 거 말씀을 드리면 포화 17%에서 낸 기록 전력 질주했어요. 거의 다. 근데 내용은 좋아요.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면 좋은데 기록이 좀 부족하고 초반부터 시종 몰고 갔어요. 몰고 갔고 모래를 안 맞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희망 챔프 같은 건 그런 것들을 라스트에서 걸음이 무뎌졌지만 그런 것들을 다 적응해서 이겨냈고요. 네, 적응을 했고요. 이 8번 스카이팡팡은 반대로 이제 모래는 조금 그냥 무난했습니다. 무난했는데 직선에서 조금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자세 거기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세는 상당히 좋았어요. 조교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가능성 측면에서는 얘네 둘을 좀 어느 정도 엿보이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주행심사에서 보여준 그걸 갖고 여기에 대입을 시키면 일단 타이탄 삭스나 안쪽에 두 손 드라이버 또 바깥에 다운 도전 이런 마필들은 조금 이기기 힘들다라는 것 제 견해고요. 그 다음에 12번 다운 도전입니다. 최고가 420km 나가는데 조교를 조금 세게 하다시피 했어요. 그냥 뭐 금요일부터 금, 토, 일, 월, 수, 목 다 뛰어다녔네요. 네. 근데 이제 아주 강하게 하는 것보다 중간중간은 말이 아주 가는 대로 편안하게 주행을 시켰는데 주행 자세나 이런 것들은 다 좋아요. 근데 조금 파워감 면에서 이제 이 희망 챔프보다는 조금 떨어지고요. 5번 타이탄 삭스는 지금 이 경주에서 선행을 갈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480km대의 체형치고는 약간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리듬감이 떨어져요. 지난번에도 보면 라스트에서 걸음이 없죠. 조금 초반에 이제 조금 무리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직선에서 좀 기대려는 좀 그런 것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조교를 좀 잘 해갖고 나왔습니다. 선행을 가면 버텨낼 수 있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인사 말씀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로가 무거우면 주로가 이제 얼어버리면 이런 타이튼 삭선 같은 경우 조금 못 버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손 드라이브라든가 다운 도전까지 공략권에는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희망 챔프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특별하게 체중이 쑥 빠져갖고 나온다거나 또 어디 조교를 좀 세게 해서 이제 파행기를 보인다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 조금 배팅의 메리트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첫 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육군. 네. 이 경주도 그냥 어차피 인기권에 있을 것 같아요. 이제 3번 썬더호스인데 요게 좀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실전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조교 때 보니까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저렇게 부드러운 마필이 실전에서는 왜 그런 부드러움이 안 보일까 이렇게 좀 의심을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보면 그 조한별 기수가 좀 선행 뒤까지 급하게 좀 나왔죠. 서둘러 탔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는 이제 누구죠? 조한별 기수가 알고 기대는 걸 알고 그러니까 말을 똑바로 보내기 위해서 왼쪽 채측을 좀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 전달이 좀 잘 안 되면서 발을 안 바꿨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죠? 이게 누구죠? 모닝펄이라는 마필이 한 420km 나가죠. 작은 마필인데 그 마필이 뒤에 와서 얘를 덮쳐요. 근데 얘가 한 470km, 80km 좋은 주폭을 갖고 있는데 그런 마필에게 덜미를 잡혔다는 것. 이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번 주 내내 조교 때 보면 상당히 부드러웠어요. 좀 그런 부드러움을 갖고도 실전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는 아마 조한별 기수가 초반에 조금 무리한 그런 탓이 아닌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전은 둘째 치고 조교 때의 그런 모습이 좀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축을 좀 선정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또 하나 쟤를 축으로 선정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 경주에 7번 올가림과 9번 문학 포리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올가림도 그랬죠. 이전 경주에 다습 14% 1000m에서 제가 두 번째 경주죠. 추천을 드렸습니다. 인기 7위권인데 첫 번째 경주에서 문세영 기수가 모래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모래를 안 맞히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마필은 이렇게 생겨서 안 뛸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띄워줄 건데 어떤 모래 적응이라든가 몸싸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그 주성범 기수가 조금 서둘러서 선이 외곽으로 나와서 모래를 안 맞히죠. 그러면서 이제 직선에서 이제 말이 힘이 안 차니까 막 지그재그로 뛰죠. 막 왔다 갔다. 근데 지난번에는 제가 우려했던 거죠. 선행 가면 안 된, 선행을 좀 너무 뭐 가도 좋은데 뭐 그런 뜻입니다. 가도 좋은데 좀 쉽게 가야 되는데 아니면 차라리 따라가는 게 편하다. 저는 이제 머릿속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선행을 분명히 남들이 따라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무리해서 갔을 때는 결국에는 아직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또 거리가 늘었었죠. 못 버텨낸다. 근데 이경주에 지금 외곽에 문학 포리스트가 있습니다. 얘도 지금 보면 몇 번을 뛰었어요. 10번을 뛰었는데 최근에 보면 다 선행해요. 다 선행. 그리고 최근에 3차 왔을 때 보면 선행 가서 무뎌져요. 지난번에도 선행 가서 템베거라는 430kg짜리한테 덜미를 잡힙니다. 자, 그래서 이마필은 만약에 그 토요일날 아침 경주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영하부터 시작을 되면 영하 뭐 1도, 0도는 빼고요. 영하 1도 이 밑으로 되면 요거는 빼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왜 빼느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500kg짜리인데 신장력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뺄게요. 전혀는 뺄게요. 뭐 주폭이 있으니까는 그게 뭐 걸음이겠죠. 근데 얘가 갖고 있는 몸의 어떤 그 놀림에서 500kg짜리 치고는 주폭이 그렇게 시원시원하지가 않더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스트에서 13초 6, 13초 7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이길 수 있다. 근데 저는 이 올가림이 지금 여기에서 키를 쥐고 있다라고 봐요. 올가림이 만에 하나 또다시 선행을 시도한다면 얘는 이번에도 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럼 결국에 선행마가 두 마필이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썬더호스가 따라가도 지난번에 따라가서 그만큼 뛰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뭐 멋진 기록은 뭐 여러분들 기록 보시면 아시니까 너무 기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조심하셔야 될 마필이 1번 PNS 헐입니다. PNS 헐인데 체구가 좀 작아요. 이게 만약에 평상시 같은 주로였다면 뭐 지금 예측을 하는 것뿐이지만 토요일날 예측을 하는 것뿐이지만 얘도 440kg짜리인데 정말 시원시원한 주폭을 갖고 있어요. 아직 주행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채찍을 대면 좀 휘청휘청 되는 것도 있는데 1번 게이트잖아요. 7번, 9번이 바깥에서 나오고 얘가 제일 뭐 3번, 1번 이런 마필들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김동수 기수가 요즘에 좀 차분하게 타죠. 전에 막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추천드리면은 막 밀고 나오더니 요즘엔 또 안 그러더라고요. 자기 그 스타일을 도로 찾았어요. 그래서 요 그 PNS 헐도 배당마로 좀 지목을 하겠습니다. 물론 조교가 조금 세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체중 체크는 해두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2경주였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3마리가, 죄송합니다. 1300m고요. 군의단 육군입니다. 뭐, 이 경주는, 축은 좀 세울 수 있겠는데, 뒤를 못 찾겠어요. 뭐, 기본적으로 제가 왜 뒤를 못 찾느냐.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좀 남겨주셨는데, 그러니까 다 초등학생들끼리 뛰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생 중에서도 멀쩡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다 안 했던 애들이라고 보면 되죠. 그냥 운동 안 했던 애들하고 한 애들하고 뛰는 거예요. 그게 표현이 안 되나? 예, 하여튼간 뭔가 어설픈 아직은 조금은 좀 어리숙한 애들끼리 뛴다고요. 특히 이제 이 4번 킹크러쉬 같은 경우 등치 참 좋죠. 500kg가 넘어가는 등치를 갖고 있는데 리듬감이 없어요. 그냥 사전 동안 매번 인기만 조금 끌다 이렇게 하다 뭐 좀 제가 이거 처음에 좀 추천드렸다 실패했던 그런 마필인데 뒤가 없잖아요. 다 14초 4, 14초 6, 14초 8. 이게 왜 이렇게 뛰냐고요. 여러분들이 턱대고 색안경을 끼고 보실 게 아니라 얘는 왜 이럴까? 그냥 여러분들은 안 가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필이 갖고 있는 골격 자체가 좀 뻣뻣하다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예. 근데도 그런 말을 추구를 세운다면 나머지 마필은 오죽하겠냐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번에 포사 같은 경우도 제가 이게 왜 인기죠? 이게 왜 예상가들이 보니까 예상들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인기인가 저 혼자 속으로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런 어떤 단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얘는 뻣뻣한 것보다 좀 이렇게 가지런하지 못한 발음이에요. 그래서 그게 뛰면 뛸수록 이제 데미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라스트에서 걸음이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근데 쟤도 오늘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뭐 얘가 뭐 순발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는 그냥 어떤 말의 그 잠재력 뭐 어떤 장점 이런 것들을 논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완전히 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여준 능력 또 어떤 전개의 유불리 이런 것들만 갖고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런 경주를 좀 여러분들에게 매번 시어가십시오. 언제 얘네들이 무너질지 모른다. 근데 걔네들이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실수하면 그 데미지가 무척 커져 버려요. 그런 단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경주는 좀 쉬어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이 경주 역시 뭐 여기 흥행대박도 요거 좀 체구가 작습니다. 근데 상당히 뭐랄까요, 목요일날 아침에 그 12조 말 브레인 스피더? 브레인 스피더? 예, 브레인 스피더랑 동반 스포를 하는데 보니까 얘가 더 낫더라고요. 걔는 5군 마필이죠. 예, 5군인가? 4군이요? 5군입니다. 뭐 그렇게 큰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걔랑 같이 탄력을 냈다라는 그 자체보다는 얘가 보여준 근성이나 유연성입니다. 이 근성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장점들을 보였는데 주행심사에서 아직 힘이 안 차서 그런지 라스트에서 무너졌어요. 근데 1300을 나왔어요. 1300 너무 길어요. 가늠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죠. 주행심사를 봐서는 좀 뒷심이 안 나올 것 같고 조교를 봤을 때는 이렇게 유연성이 있고 근성이 있으면 아주 이렇게 허름한 경주에서는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3경주 같은 경우는 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좀 쉬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3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300m 국내산 6군입니다. 네, 페페론이 있고요. 또 여기 또 이제 신주를 이현정 기수가 기승을 하네요. 근데 이런 경주는 좀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축을 세우기가 고민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 10번 라게르타가 인기가 있을까요? 워낙 지금 이 경주도 마찬가지죠. 이제 국내산 6군 아까 좀 경주처럼 두세 번 딱 뛰고 어느 정도 다 보여줬잖아요. 얘네들의 장단점들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다 그런 마필들만, 그러니까 단점이 더 큰 마필들만 모아뒀어요. 얘네들 여기서 뭐 4군까지 억지로 갈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한둘이 눈에 띄는데 진짜 뭐 5군 가면은 조금 인기권에서는 많이 추락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자, 2번 페페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뭐 좀 듣는 사람들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안 드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기에다가 이 모래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게 반응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바짝 따라붙으면서 모래를 이제 이 가슴 쪽으로 맞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스트에서 걸음이 안 나와요. 이 체중이 뭐 보통 한 470kg 나가는데
또 다른 제가 봤을 땐 또 다른 단점이 있어요. 있는데 뭐 그런 건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고. 자, 그다음에 3번 엄청난 거리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470km 이렇게 80km까지 육박하는 체형을 갖고 있는데 466km에서 입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좀 그 파워를 보강하기 위해서 그런지 체중을 불린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냥 고의적으로 좀 불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번에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몸이 무겁다. 그래서 이제 조교를 조금 색다르게 했는데 체중이 이 기온에 빠졌을까요? 어떤 순간 탄력을 보면 조금 빠졌을 것 같은데 라스트에서 50m를 그걸 못 버티더라고요. 누구랑 동반습배했죠? 예, 기쁨만이라고 오늘 지금 안 나왔으니까 내일 나오겠네요. 일요일째 나오는 10만대 데뷔전을 치르는 10만대 걔랑 뛰면서도 골인전 결승선 전방 한 20-30m 50m라고 할게요. 편하게 거기서부터 처지기 시작해서 이제 골인을 하고 나서 이제 1코너를 돌아갈 때 많이 처져요. 그러니까 힘든 거지. 아직 체중이 좀 자기 컨디션이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8번 신주류가 있는데 이현정 기수입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딱 하나 이제 머리 이 목의 높이가 조금 낮아서 리듬감이 이렇게 좀 짧아요. 근데도 말이 워낙 등치가 있기 때문에 힘으로 뛰더라고요. 이게 또 모랑동 골드필드라고 5군 마필이죠. 4군이에요. 5군 마필이랑 동반 습보를 했는데 걔도 뭐 거의 제어하면서 그러니까 제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고삐가 탱탱할 정도로 말이 뭐 재갈을 문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참 좀 강해 보였던, 눈에 좀 튀어 보였던 마필입니다. 자, 이런 마필도 지금 1300m인데 지금 1000m만 뛰었죠? 얘가 1000m만 뛰고 이제 1300 처음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첫 경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현정 기수가 안차했기 때문에 절대 무리해서 안 갑니다. 예, 보십시오 한번. 이현정 기수가 입상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어떤 전개를 펼치는지 잘 봐주십시오. 아주 일요일날 만약에 토요일날 여러분들이 적중에 실패했더라도 이현정 기수를 믿고 적중에 실패했더라도 잘 봐두시면 일요일날 충분히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일요일도 많이 타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경주는 그래서 10번 나게르타인데 여러분들 이혁 기수가 1300에서 입상할 때 제가 추천해드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날 뛰는 걸 보고 저거 참 아직 좀 멀었다. 그 다음 경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용호 기수가 요걸 좀 알고 있어요. 이 마필은 지난번에 타는 거 보니까 알고 타는구나. 근데 오늘은 딱 레이스를 너무 편성을 상대들을 너무 잘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혁 기수가 탔을 때 끌어냈던 그런 능력, 그거만 딱 끌어내. 거기까지입니다. 그거만 딱 끌어내면 이경주에서 여기서 그만큼 뛰는 마필이 어디 있어요? 다 엇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라게르타가 뒷심이 좋더라. 네, 그래서 오늘 라게르타, 뭐 패스트트랙도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뭐 주인공이 라게르타이기 때문에 뭐 다른 마필 많이 말씀을 드리면 지루하니까 오늘은 여기서 4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700m고요. 국내산 5군. 요 경주는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배팅이야 여러분들이 더 잘 하신다 그랬죠, 저보다. 저는 이제 배팅은 뭐 거의 30년이 되도록 배팅은 뭐 거의 안 해봤으니까요. 뭐 그것도 배팅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뭐 제가 어떤 그 환수를 끌어내기 위해서 배팅을 한 적은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진짜 비인기만 뭐 10마리가 뛴다면 예를 들어서 인기 9위, 10위 되는데 정말 말이 좋아요.
좋아졌어요. 그러면 그런 건 이제 좀 이렇게 배팅을 예전이죠. 뭐 벌써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런 마필들에게 배팅을 했던 제 의도는 뭐냐면 내가 본 게 맞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했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도 못 맞췄어요. 한 번도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이경주 같은 거는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좀 분산 배팅을 해두고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요는. 왜냐하면 이경주는 딱 한눈에 봐도 이스트라이크, 2번 이스트라이크와 8번 너피언 파크입니다. 그냥 두 마필이 제일 세요. 객관적으로. 얘네들 바닥만 쳤어도 1700도 많이 뛰어봤고 물론 다른 말도 뛰어봤지만 그 중에 지금 예 맞아요. 이스트라이크가 8번을 뛰었고 러피언 파크가 8번을 뛰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뛴 마필이 6번 뛴 네인이에요. 6번 네인. 나머지 마필은 지금 처음 뛰거나 한 번 뛴 좋은 관계가 있고 또 한 번 뛴 해피먼스가 있고 아마로네가 4번 뛰었네요. 나머지 마필은 경험이 없어. 그냥 딱 봐도 이스트라이크 2번 이스트라이크와 러피언 파크입니다. 8번. 저 이스트라이크는 늘 컨디션이 좋아 보여요. 근데 단점이 뭐라 그랬죠? 걸음이 느려요. 느린 단점을 갖고 있어요. 매번 바닥에 있어요. 그 이제 중간에 무빙을 해요. 3코나나 빠르면 저 건너편 백스트레치 가서 이제 무빙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때까지 잡고 있다가 3코나에서 이제 내리막길에서 이제 좀 빨리 이제 붙은다거나 그러니까 걸음이 느리니까 힘을 쓰고 나서는 그 짧은 구간 힘을 썼는데도 라스트에서 걸음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누구죠? 이 김동수 기수가 한번 입상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컨디션 여전히 좋고요. 이 8번 너피언 파크는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킹클러시랑 박우린 기수가 기승하는 킹클러시랑 같은 맥락이에요. 물론 뭐 체형이나 이런 자세나 조금 틀리지만 골격 자체가 조금은 뻣뻣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그런 단점들을 갖고 있는데도 컨디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근데 이경주에서 제가 이 두 마필을 일단은 만약에 배팅을 한다면 해야겠죠. 아니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차피 두 마필 다 얘네들은 이제 여기서 이겨서 4군으로 가면 정말 언제 입상할지 모르는 마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위험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험하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이경주도, 그래, 내 배팅 경주는 아니야, 라고 쉬어가시면서, 하나 제가 추천드릴 마필이 누구냐면, 이 7번 해피먼스입니다. 해피먼스. 얘를 추천드린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가 뭐 여태까지 보여준 거 말껍데기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기 이스트라이크나 이 러피언 파크 얘네들 컨디션에 비하면 얘는 월등해요. 근데 얘가 안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일단 그 실전을 보면은 못 따라가요. 근데 뭐 그래 모래를 맞았다 치자고요. 근데 모래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화면으로 봤을 때는 저게 모래를 맞아서 안 따라가는 가속은 떨어져요. 근데 리듬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잘해요. 근데 또 하나 단점이 뭐냐면 걸음이 너무 힘을 많이 쓰는 큰 주폭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듬이 있는데 1700이에요. 말씀드렸죠. 이런 마필들은 이런 마필들은 이렇게 그 주폭을 줄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면서 4코나 올 때까지, 직선에 들었을 때까지 얘의 주폭을, 이만했던 주폭을, 힘을 많이 쓰는 주폭을 짧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힘을 안 쓰겠죠? 그러니까 남들은 여기 지금 다 좀 무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얘가 갖고 있는 힘과 유연성이 있어요.
거기다 뭐 중간에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래를 맞아도 리듬 같은 걸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폭을 짧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힘 한 배죠. 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힘 한 배인데 그런 단점들을 최소화시켜주는 겁니다. 이기의 기수가 지지난주인가요? 왕인 행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번 주에 또 나오지만 3주 만에 나오는데 그런 식의 전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기의 기수 말씀드렸다시피 사코나까지는 전개 잘해요. 근데 역시 이제 라스트에서 몰아대는 힘이 예를 들자면 뭐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문시영 기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라스트에서 몰아대는 힘, 예를 들어서 김효정 기수나 뭐 문시영 기수랑 비교를 하는데 그건 뭐 극단적이겠지만 그렇게까지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좀 그런 것들이 조금은 약해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대들을 만났을 때는 그런 거를 기대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기의 기수가 전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또 제가 얘기했던 그런 식의 전개를 안 하고 이거 앞에 가서 등치가 크니까 버텨봐야지 이거 아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으면 그래도 여러분들 맞건 꼭 쥐고 계시고 앞에 벌써 딱 많이 화면에 자주 비친다 그랬을 때는 얼른 구겨서 버리고 가서 커피 한 잔 뽑아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경주였습니다. 네, 1700m 6경주입니다. 혼합 4군이고요. 역시 이제 이 경주도 예. 이게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마필 말씀드린 나왔어요. 이제 10번 문화강크루입니다. 근데 지난주까지 나왔어야 돼요. 지난주에 나왔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화강크루 10번 문화강크루가 컨디션이 지금 여직 좋아요. 좋은데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주루가 무거우면 얘는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주행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컨디션은 좋아요. 지금도 좋아요. 근데 워낙 아까 얘기했던 해피먼스 뭐 이런 마필이랑 똑같아요. 똑같다? 아니 비슷해요. 그런 주행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임다빈 기수가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의욕이 너무 강해요. 좋게 얘기하면 의욕이 너무 강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사코나까지는 이 기수도 잘 와요. 그러니까 이 기수의 캐리어에 비해서 정말 사코나까지는 잘 오더라고요. 뭐 자세나 이런 것들 보면 뭐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 자기가 정말 앞으로 장래가 아주 좋은 기승수를 좀 가지려면 채찍질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재결에서 신인 기술한테는 채찍을 사용하는데 허락을 받고 사용하라 그러죠. 그게 왜냐하면 뭐 그 기수가 뭐 떨어질까봐 어떤 다른 여러분들 생각을 이유를 좀 알고 계시려나? 예, 그런 건데 그게 아니고요. 자세 흐트러질까봐 그래요. 어린 그 기수들,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기수들이 자세가 흐트러질까봐 채찍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세가 왜 흐트러져요? 근데 아주 예전에 지금 지금 조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예전에 계속해서 재결에서 주의를 준 그런 기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채찍질을 사용해요. 근데 이 임다빈 기수 채찍질을 사용을 하는 거 보면 해도 좋아요. 좋은데 말을 똑바로 가게 해놓고 채찍질을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의욕만 앞서니까 그냥 두들겨 패는 거야. 말이 똑바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하고 다른 게 거예요. 벌써 똑바로 안 뛰면 어때요? 안토니오 기수 같은 거 보세요. 멀로 기수 같은 경우. 말이 벌써 휘청거리면 벌써 채찍부터 갈아쳐요. 오른쪽을 때리다가 휘청거려? 똑바로 안 뛰어? 왼쪽으로 갈아집니다. 이 기수는 그게 없고 그 다음에 일단 채찍질이 동작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을 똑바로 보내려면 제가 사코나까지 잘 온다라는 게 뭐예요? 아주 말을 최대한 편하게 오는 거예요. 힘을 안 쓰고 오는데 직선에 와서 그렇게 막 채찍질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딱 때리면 어떻게 돼요? 돌아간다고요. 내 중심이 채찍에 있기 때문에 탁 돌아가죠. 그러면 똑바로 말은 가고 있는데 내가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말은 이렇게 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착 장등에서 돌아가면 말이 휘청거려요. 그럼 말이 직진을 하겠냐고요. 근데다가 말이 기대고 있는 말인데 계속 오른쪽 채찍만 때리면 어떻게 해요? 대각선으로 뛴다고요. 그냥 여러분들 줄을 한번 거보세요. 대각선으로 뛰는 말하고 똑바로 뛰는 말하고 같이 동시에 사코나 들었으면 누가 이기겠냐고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좀 너무 많이 해요. 채찍이라는 건 뭐 딴 얘기가 되겠는데 한 대, 두 대, 결승선에서 세 대 이상 때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채찍질 많이 하면 오히려 말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여주기 식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식위해서 나는 지금 잘 타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쉽게 해서 뭐 승부가 걸려 있는데 뭐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기술 입장은 그건 아니거든요. 나는 이기고 싶은 욕심이에요. 그냥 그것뿐인데 이게 역효과를 낸다는 거야. 채찍질을 많이 쓰면. 그냥 막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막 때리는데 오히려 안 나가요. 말은. 안 나갑니다. 정말 개 중에 하나, 둘 취입하는 말, 선행막 쓰고 있는데 막 때려보세요. 절대 안 나갑니다. 오히려 기수가 힘만 들어요. 거기다가 힘들지, 자기 힘들지, 몸은 흔드니까 말은 더 퍽퍽퍽 쓰지. 여러분들이 쉽게 하기에는 뭐 땅 파고 있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왕 쓰는 말은 그냥 쓸게 냅두는 게 최고예요. 때린다고 안 나갑니다.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이경주는 뭐 다른 말 없어요. 정상 킹덤 있고 마이티 웰인데 마이티 웰이 지난번에 조금 생각보다 좀 조금 걸음이 덜 나왔는데 생각만큼 안 나온 거죠. 덜 나온 게 아니라. 근데 오늘 57kg의 부담 중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 킹덤 말씀드렸죠. 이 마필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안 드리면서 오늘 복병만은 안쪽에 있는 1번 큐티밥입니다. 큐티밥이. 아마 그 조교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뭐 이런 말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얘가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거 예전에 신영철 기수가 깡바닥에서 날라온 마필입니다. 이것도 김정준 기수 또 제가 요즘에 송재철 기수, 김정준 기수 제가 추천한 말은 계속 오른쪽 채찍을 때리고 제가 추천 안 한 말은 왼쪽 채찍을 쓰더라고요. 뭐 지난주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이 경우 이 마필도 여느 마필과 지금까지 말씀드린 뭐 해피먼스나 이런 마필들처럼 밀고 나가면 안 돼. 이런 정상 킹덤 멀록 기수 타는 거 보세요. 그냥 뒤에서 붙잡고 나가더라도 어떻게 나가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나가요. 그냥 말이 편안하게 가는 대로 가주죠.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뭐 중간에 뭐 호흡하는 방법, 말을 호흡을 시키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 오늘은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육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7경주입니다. 1200m고요. 군해산 5군입니다. 지난주에 그 뭐죠? 7번이었었죠. KM 매직 같은 경우 문수영 기수하고 인기 1위 차지했던 뭐 말껍데기는 이상이 없는데 말이 잘 안 가려고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위험하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그런 맥락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더 잘 하시겠지만 그런 말을 좀 축으로 세우는 건 좀 그래요. 그럼 그런 경주는 불안하다. 그럼 좀 쉬어 가시든가. 또 그런 말이 또 실전 들어가서 잘 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불안하면 아예 좀 경주를 포기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이 KN 나이트가 그런 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KN 매직하고 똑같은 건 아닌데 말이 KN 매직은 막 가다가 막 주춤주춤 거렸거든요. 근데 얘는 아예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네. 그렇게 외가리가 없어요. 그냥 뛸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마지 못해 그냥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자, 6번 9억 마리입니다. 축은 세울 수 있어요. 지금 9억 마리를 세울 겁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마필은 단점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고쳐졌어요. 지금 일요일날 열리는 브리더스컵인가요? 거기에 나가는 이제 더블 예지라는 그 같은 소속의 마방의 마필이 있죠. 근데 걔랑 일요일일 거예요. 일요일날, 예, 일요일날 딱 한 번 이 9억 말이 습보를 했습니다. 근데 그 더블 예지라는 마필이 지난번에 그 문화일보인가요? 거기서 2차 골 때, 아스펜탱하고 2차 골 때 복병만은 이겁니다라고 더블 예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그 승부사를 이기고 아스펜탱이랑 이제 옥신각신하면서 이제 간신히 2차로 오기는 왔는데, 근데 이 더블 에지라는 말이 아직 힘이 안 차 있거든요. 근데 힘이 차면 분명히 저는 더 뛸 거라고 보는데, 무슨 얘기냐면 더블 에지가 힘이 안 차 있기 때문에 그래도 9억 마리 9번이나 뛰고 뭐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여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건 그렇다 치고 얘가 그동안 그 최범행 기수가 기승했을 때 왜 인기가 있습니까? 이마필이 이렇게 삐뚤어 뛰는데, 근데 이제 똑바로 뛰어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완전히 똑바로 뜁니다. 그 지난번에도 제가 다비드 기수인가요? 누가 외국 기수 탈 때도 다비드 기수가 이걸 똑바로 뛰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추천드렸는데 못 왔죠? 못 왔을 겁니다. 그 전일 거예요. 예. 8월 8일 겁니다. 8월 8일인지 하여튼간 그랬습니다.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기수가 훈련자가 명령을 전달하지 않아도, 근데 그 다비드 기수가 할 때는 제가 억지로 만들어요. 똑바로 뛰게. 근데 이번에는 그냥 지가 알아서 똑바로 뛰어요. 그래서 뭐 이 속으로 내재된 그 갖고 있는 잠재력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런 어떤 지금 훈련 상태나 얘가 갖고 있는 단점들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참 이럴 수도 있구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축으로 순정을 하는데, 자, 4번 금성세계입니다. 27주 만에 출전하고 있고, 지금 20 몇 킬로 어디다, 예, 538킬로니까 얼만큼 불었어요? 예, 불었어요. 그러니까 체중 측정하는데 지금 겉보기에는 컨디션이 그렇게 안 좋은데 이경주에서 능력은 제일 세다라고 볼 수 있죠. 뭐 제일 세다라기보다는 클래스 빼고 갈 수 있는,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닌데 컨디션이 좀 아니더라. 그럼 이경주에서 복병만은 누구냐? 12번 골드필드입니다. 골드필드. 근데 얘도 460kg짜리인데 500kg처럼 뛰어요. 무슨 얘기죠? 예. 너무 체공이 많아요. 얘는 주폭이 큰 게 아니라 희한하게 460kg짜리가 체공이 많아요. 이게 아까 그 신주리랑 동반 습보를 한 거야. 그 다음에 한쪽 발을 쓰는데 명령을 잘 안 받아들여요. 근데 왜 이마필을 추천드리냐면, 일단 컨디션은 좋아졌어요. 이 찬바람 불면서 완전히 컨디션이 좀 반짝할 겁니다. 한두 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뭐 싱그러운 아침 같은 거 있잖아요. 두 번, 세 번밖에 안 가거든요. 근데 이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반짝하는 컨디션인데, 뭐 조금 전에 그 문화강크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골드필드의 이철경 기수인데, 제가 뭐 요즘에 이철경 기수 많이 말씀을 드리죠. 알고 탄다니까요. 말을 좀 알고 타기 때문에 이런 경주 좀 비슷한 그런 마필이고, 인기마가 금성세계가 좀 컨디션이 아니거나 KN 나이트 2번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틈새를 비집고 나올 수 있는 마필은 이 골드필드입니다. 골드필드. 그 다음에 10번 이 블루 해머도 여러분들 눈여겨봐 주십시오.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아까 뭐 말씀드렸죠? WG나 뭐 신장력이 없다 그랬던 말 또 잊어버렸네. 그런 마필들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약간 그 신장력 같은 건 안 나오는데 다른 것들은 다 좋습니다. 근성, 뭐 리듬감 이런 것들이 다 갖고 있는데, 이 등치에
힘이 차면은 그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눈여겨봐 주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경주였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토요일 8경주 1200m인데 이게 이제 토요일 7경주와 요 8경주가 이제 20몇 마리가 출전해서 갈라진 경주입니다. 갈라진 경주라 조금 이상하게 좀 짜여졌죠. 예. 열심히 이제 20몇 마리를 갖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이게 이렇고 저렇고 막 해놨는데 잘라지는 바람에 조금 헷갈리게 됐습니다. 자, 이 6번 드림걸스입니다. 이현종 기수인데 솔직히 이마필이 여태까지 제대로 조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현종 기수가 지금 조교를 제대로 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이현종 기수가 이마필 타고 3착, 4착 막 이렇게 와요. 그게 뭐예요? 말의 능력은 안 되는데 조교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또 조교한 대로 실전에서 그렇게 전개를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3착, 4착 요런 420kg짜리를 갖고도 오는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조금 그 중심이 주행 중심이 약간 이렇게 뒤로 가 있는 주행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약간 뒤로 있어요. 그 발로만 뛰려고 해요. 근데 그런 단점들을 이현종 기수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이런 경주에서는 걱정스러운 말. 그러니까 20 몇 마리였을 때는 뭐 워낙 앞에 여기 지금 센 마필이 있기 때문에 설마 네가 얘를 이기겠어? 이렇게 했는데 편성을 갈라놓으니까는 이게 좀 걱정스러운데 뭐 420kg짜리에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을 안 한 이유는 에이 지로가 무거운데 네가 420kg짜리 아무리 전개를 잘해도 이제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토요일날 만약에 영하로 안 떨어지면 이제 뭐 제 예측은 완전히 빗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 금화플로러스입니다. 금화플로러스인데 자, 이마필도 참 잘생겼어요. 530kg짜리 이렇게 나가는데 뭐 체중이 체구가 좋으니까 시원시원하게 뛰어다닙니다. 뛰어다니는데 왜 여지껏 이거밖에 못 뛰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우승도 없이 승군을 했어요. 예. 이게 문제가 뭐니? 1억 3천이네요. 1억 3천. 그 다음에 3번 거센돌풍. 앞에 가겠죠? 이제 앞에 가기 때문에 뭐 470kg짜리 순말, 조금 그 아까 얘기했던 포샤 있죠? 걔랑 비슷해요. 그 비슷한 그런 부자연스러움을 갖고 있는데 다른 장점들이 있어요. 뭐 근성이라든가 약간 유연성이 있다든가 발 쓰는 게 조금 가지런하지 못해요. 이렇게 쫙 벌어졌다 쫙 부드럽게 쫙 이렇게 우리 용수철 이렇게 쫙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복 폭 뛸 때마다 뭔가 좀 이렇게 좀 있으면 나오나요? 제가 그때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11번 포스트1인데 이게 지금 490kg짜리인데 51kg 이거 뭐 좀 아마 부담 중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조금 인기를 많이 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이 490kg짜리 아까 지금 말씀드린 WG라든가 이런 마필들하고 그 블루해머 이런 마필들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490kg짜리인데 신장력이 없어요. 그 자꾸 쓰는 겁니다. 얘는 거기다 리듬이 없어요. 근데 딱 세워놓고 보면 정말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걸어갈 때 보면 목과 어떤 체장의 길이, 그 동체의 길이, 상하 밸런스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맞아 있어요. 제가 좀 내일 일요일자에 다시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도 이마필이 좀 잘 뛰는 줄 알았죠. 근데 이 실전에서 뛴 걸 보니까 다 라스트가 없더라고요. 너무 믿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 12번 빅플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큐티밥이랑 동반 스포를 했었고 또 지난번에 박태종 기수가 어떻게 탔어요? 선행 3열 외곽으로 나와요. 왜 나와요? 뭐 조교사가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래 맞으면 안 뛴다는지 그냥 늦었는데 왜 이 선행 바깥으로 왜 나와요? 얘는
얘는 좀 상대적으로 포스트원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약간 고개를 놓고 상대적으로 동체에 비해서 목이 짧아 신장력이 없겠죠. 그런 마필을 가서 무리를 해서 나오면 결국엔 쓸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마필들은 12번 게이트니까 오늘도 이제 유승환 기수가 나오면 무너지는데 안 나올 겁니다. 저는 안 나오길 기대해요. 외곽에서 이렇게 나오면 무리가 이제 안쪽에 있을 거야. 그러면 제일 바깥에서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자리 잡으러 들어가면 돼요.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아무튼 이경주는 조금 불안해요. 지금 금화플러스도 말씀을 드렸죠. 거센돌풍도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빅플랜이 능력은 조금 처지지만 그런 식의 어떤 전개를 기대한다면 좀 배당마로서 손색이 없지 않겠느냐까지 말씀을 드리고 8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토요일 9경주입니다. 1400m 군내산 4군이고요. 다른 마필, 남산시대가 있고요. 이 마필도, 네, 매우 좋은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500kg가 넘어가는데, 500kg 정도 되는데, 느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유연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등치가 크면 당연히 느리죠. 여러분들,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걸음이 느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58kg의 부담 중량이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천지울림입니다. 요것도 좀 눈여겨봐십시오. 딱 좋습니다. 480kg짜리. 남산시대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트원이라든가 이런 마필들 비교해 볼까요? 걔는 490kg, 얘는 480kg인데, 얘도 보면은 정말 어디 균형이 잘 맞아 있는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뛸 때 보면 주폭이나 신장력이나 이게 다 나오는데 얘는 딱 하나 이제 조금 거슬리는 게 약간 머리를 좀 내리고 뛰어요. 근데도 리듬을 잘해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글쎄 이런 마필들이 장거리 가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현거리 1400m에서는 좀 높이 평가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킹에이스입니다. 매번 지는데 참 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질까? 결국에는 이제 유승환 기수가 원더풀 인디언 하나 빼놓고 25조 말을 지금 다 안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경주는 그래서 이제 4번, 그 다음에 7번, 9번인데, 대천월장이야, 8번. 이게 지난번에 9월 19일 날 취입할 때, 유승환 기수 취입할 때 막강하죠. 막강한데, 여러분들 편성 흐름입니다, 흐름. 그 다음에 얘는 좀 안으로 기대려고 하는데, 지금 얘의 능력보다는 남산시대 킹에이스 이 천지울림의 능력이 월등합니다. 예. 당장 어떤 레이스 흐름이 꼬여서 대천 얼짱이 입상을 한다 치더라도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 잠재력을 봤을 때는 남산시대나 천지울림을 능가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이경주의 문제는 여러분들 1번 이 라피도 RS일 겁니다. 라피도 RS인데 지금 20kg 정도 불었다고 볼까요? 제가 라피도 RS가 17kg. 주행심사 때 그러니까 그 마지막 경주에 뛸 때보다 17kg가 불어갖고 나왔는데 12월 20일 날부터 24일까지 양절 구절이 있었네요. 양쪽 후지 파행도 있었고요. 파이어하트하고 이제 동반 습보를 했고, 이제 조교 내용은 좋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마피를 지금 9번 뛰었죠. 9번 뛰었고 오늘 10번째 뛰는데 데뷔전을 하만식 기수가 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누가 탔는지 뭐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데뷔전 때 인기 1위였었나요? 인기 1위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만식 기수가 3차 볼 때 인기 1위가 아니었었네요. 인기 한 4, 5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였었네요. 그렇게 인기는 안 차지했는데 3차 갔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래를 맞았어요.
모래를 맞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주에서 모래를 맞아요. 두 번째 경주에서, 이게 누구죠? 두 번째 경주에서, 송재철 기수가, 선행 내측에서, 모래를 안 맞고 입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송재철 기수가 또 타다가 유승환 기수가 이제 모래를 맞춰요. 이게 몇 번째 경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경주에서, 선입 세 번째 외곽에서, 선행 뒤로 이제 들어가요. 자리를 잡았는데도 잘 잡았는데. 근데 4차 가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경주는 보면, 그러니까 입상 때 한 번인가? 한 번인가, 제가 9번을 다, 그러니까 한 번인가를 2착을 오고, 나머지는 모래 맞고 못 들어와요. 다 못 들어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얘는 570km, 550km가 나가다 보니까, 걸음이 엄청 큽니다. 진짜 요 근래 들어와서 가장 큰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1번 게이트인데, 요는, 경주의 포인트는 얘가 지금 이 경주에서 선행을 가느냐, 가면 여러분들 등치가 크기 때문에, 뭐, 축은 못 세워도 뺄 수는 없죠. 지금까지 뛴 걸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단 이제 뭐 체중이 얼마큼 나왔냐가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경주에서 선행마를, 얘를 가둬둘 수 있는, 얘보다 빠른 선행마가 있느냐 없냐입니다. 저도 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찾아보시면 돼요. 그냥 바깥에 이제 원앤올리라든가 뭐 이런 마필이 있습니다. 이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얘가 쉽게 선행을 간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일단 몰아서 가야 되는데 50km짜리가 몰아서 간다? 공백기에 주로가 또 이런 상황이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면 될 거야. 감안을 생각해서 좀 분석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보디가드도 지금 약간 조교가 뭐 요즘에 이제 아파서 자전지 파행 때문에 좀 그랬고, 원앤올리나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가도 이 경주에서는 못 버텨냅니다. 못 버텨내기 때문에, 경주의 포인트는, 라피도 레쿠스죠? 라피도 아레스. 얘가 선행을 가느냐 못 가느냐 여부만 잘 따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경주였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800m 2등급이고요. 문하킹, 장산포에버, 대변화, 뭐 이런 마필들이죠. 뭐 갤럽 컬린 3번, 공백기 15. 얘는 조금 몸이 무거웠던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썬더마크도 모랑 동반 스포를 했는데 보니까 그렇게 별로 탄력이, 예전에 그런 탄력이 안 나는데, 이 볼로기스는 이런 마필들 갖고 끌고 올라오는데 정말 좀 황당합니다. 이런 마필들, 이게 뭐라고 생각? 개나리송하고 동반 스포를 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마필은 4번 블루키튼이죠. 14주 만에 출전하고 있고, 목요일날 아침에 박으른 기수가 좀 두들겨 패면서 그 조교를 하는데 보니까 약간 뭐랄까요, 좀 자세가 들려요. 안 그랬던 마필. 이게 원래 이제 48조, 지금은 은퇴한 김대근 조사가 관리하던 마필이 지금 53조로 이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14주 만에 출전하는데 우전지 파행도 있고 약간 답보를 조금 많이는 아닌데 한두 번씩은 꼭 해요. 그런 건 어디가 좀 아프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6번 장산포에버입니다. 얘는 뭐 여러분들 뭐 동영상, 조교 동영상 보실 기회 있으면 보십시오. 정말 뭐 활기가 없어요. 근데 실전에 들어가면 얘도 잘 뛰어요. 그런 마필들이. 다음에 이제 7번 문하킹인데 55km에 얘는 뛰는 마필이죠. 지난번에 뭐 임기현 기수가 약간 무리한 전개, 조금은 무리한 듯한 그런 조교를 했는데, 전개를 펼쳤는데 3번만 주면 뛸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번의 무리가, 그 짧은 구간 무리,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짧은 구간의 무리가 정말 말에게는 큰
라트에서 이제 여파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를 하나 드릴게요. 10번 대변화 같은 경우 보세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워낙 지난번에 막강한 탄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지난주에 그 농림수산부 장관인가 대통령배인가 거기에 대통령배죠. 대통령배에 출전 등록을 했다 상금 순위에서 떨어졌는데 본인은 꼭 예상을 할 거랍니다. 그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편성이 그러니까 취입이 되는 거죠. 그냥 이날 보세요. 얘가 지금 예전에는 막 앞에만 가려고 했던 마필입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해피먼스 말씀을 드릴 때 이만한 주폭을 요만하게 해주는 거예요. 힘을 안 쓰게. 이거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마필 보면은 거의 후미권에 있어요. 그것도 말이 뛰려고 하는 거를 꽉 김하연 기수가 움켜쳐요. 근데 얘가 등치 그 주폭을 짧게 해줬기 때문에 그런 힘한 배를 해서 나한테 날라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상대를 잘 만난 거죠. 때 맞춰서 만난 겁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탈 겁니다. 그렇게 타는데 여기 지금 센 마필 장사는 물론 이렇게 다 상대가 세요. 물론 얘도 아직 조금 더 보여줄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지금 장산포에 보나 블루키튼이 14주 만에 또 어떤 컨디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컨디션이 지금 미쳐 있어요. 대변환 미쳐 있어가지고 조교가 거의 안 될 정도예요. 원래 그런 마필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거보다 더 심해졌어요. 그냥 나댐이 심해요.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마필들은 힘으로 얘를 최대한 제어를 해주면 돼요. 안 되는 것들은 성질이 칼칼해서 좀 제어하기 힘든 말들은 유연하게 대처할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사람과 사람이 힘으로 사람과 말과 힘으로 딱 제어를 해주면 어쩔 수 없어요. 예. 근데 그게 여러분들 막 고개짓하고 막 그게 말하고 기수하고 힘한 그 주먹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움을 할 때마다 말이 실랑이를 하면 힘을 뺏겨요. 그런 것들을 아주 꽉 움켜줘 줬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런 이제 라스트에 탄력을 보였는데 상대가 약했기 때문에 통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8번 서울의 별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뭐죠? 드림걸스랑 같은 맥락이에요. 얘도 컨디션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경주에서 보면 마지막 200m 활용타임은 얘가 제일 셉니다. 제일 센데 제일 뒤에서 와요. 남들이 앞에서 서주느냐 안 서주느냐인데 지금 얘도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얘의 탄력을 끌어내려면 얘 덩치에는 이런 불리한 점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담 중량이 51에서 52 정도나 되면 좀 해볼만 할 텐데 이게 지금 상대는 만만치 않은 데다가 56kg의 부담 중량에 거기다 주로까지 얘한테 도움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유경주는 서울의 별은 기회가 없겠죠. 예. 자, 이상 10경주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2월 4일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기온이 이제 떨어진다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1월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